자,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오늘이 뜻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할지 시민들의 기대도 큰데, 자, 오늘부터 바뀌는 부분 설명을 하나씩 해주실까요? 네, 사실은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실내 마스크, 실외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방역 조치가 해제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카페나 식당 영업 시간은 아예 그냥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24시간 영업하는 게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없어졌기 때문에 뭐 10명, 20명이 모여서 회식을 실내에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집회 제한이라든 종교 집회 제한이나 혹은 공공 실내기관에서의 집회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종교 집회나 혹은 각종 집회에 대한 인원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기관마다 이제 세부적으로 약간씩 규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관의 거리두기라던가 아니면 인원 제한은 없어졌지만은 극장은 실내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취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해가지고 일주일 뒤인 25일부터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런 아주 소소한 특정 장소나 기간마다의 이 수칙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내, 실외 마스크를 제외하고는 다 해제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일상생활을 하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제가 몰려온다님께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몇 등급이 돼야 풍토병으로 전환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주셨거든요. 네, 지금 감염병 등급은 1급, 2급, 3급, 4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으로는 코로나19가 1급이었다가 오늘부터 2급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예, 오늘부터 2급. 네, 사실은 4급으로 되는 것이 풍토병으로 전환되는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왜냐하면은 4급에 해당되는 게 계절독감 인플루엔자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2급이 됐는데 2급으로 하향이 되면 확진자 신고도 원래는 즉시 신고가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24시간 이내 신고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급과 2급 감염병에 이제 큰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격리가 1급은 무조건 의무입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19가 1급이었을 때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다라고 확진이 되면은 무조건 일정 기간 동안 실내 격리를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2급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면은 격리를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도 있고 격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서 예. 정해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1급에서 2급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일단은 한 달 정도는 격리를 하기로 했어요. 이행 기간을 두기로 한 거죠.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25일부터 4주 동안 그러니까 5월 25일 정도까지 24일까지는 격리 의무가 유지가 되고 격리 권고로 전환되는 것은 그 이후라고 보면 네,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월 25일부터 그러니까 예. 지금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는 격리가 공고가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따가 추가로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즉시 격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급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확진이 판명되자마자 바로 보건소에 즉시 통보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2급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확진이 되더라도 24시간 내에만 통보를 하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조치는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오늘부터라고는 아니고 제가 보니까 25일부터 2급으로 조정이 되는 걸로 나왔네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음 주 4월 25일부터 예. 2급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 4월 25일부터는 보건소나 혹은 일선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즉시 보건소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24시간 동안의 확진자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통보를 하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일단은 24시간 이내에만 신고를 하면 된다라는 부분은 확진자 통계를 이제 더 이상 깐깐하게 들여다보지 않겠다 이런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확진 여부의 통보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정부가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일급일 때는 검사하는 결과 족족 이제 다 보고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여유를 갖고 예. 보고를 하니까 검사 통계도 이제 전체적인 숫자는 유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다소 날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은 원래 1급 감염병인 경우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보고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역학조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학조사. 네. 그러는데 2급 감염병을 코로나19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역학조사도 막 그렇게 1급 감염병처럼 막 뒤쫓아다니면서 하고 예. 이런 거 할 수도 없지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이제 이행이 된다는 겁니다. 4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도 그냥 이제 신경 안 쓰는 그냥 위험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의료 체계 내에서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완전히 4급화가 되게 되면은 아무도 걱정 안 하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방역 당국이나 개인이 아무도 시비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4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2급으로 왔다가 훨씬 완화되면은 4급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추이를 좀 지켜보면은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실시간 댓글로 이런 문의 주셨습니다. 김민성님께서 2030 세대는 언제부터 팍스로비드 처방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팍스로비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보유한 물량 중에서 현재까지 국내에 도입이 된 게 60만 4천 회 물량 정도 됩니다. 60만 회가 좀 넘습니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처방이 된 게 20만 회분이 조금 더 넘어요. 예. 그래서 국내에 지금 있는 회분, 재고로 있는 회분이 40만 회분을 약간 상회합니다. 그러는데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19가 더욱 완화가 되면은 고위험군은 더 위험해집니다. 이때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우선은 60대 이상인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완화를 가게 되었을 때 정말 고위험군이 어떻게 되나 하는 걸 아직도 잘 몰라요. 네네. 그러는데 완전히 완화 기조로 가게 되어서 6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팍스로비드로 처방을 할 정도도 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유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12세 이상부터 59세까지의 좀 더 전향적인 처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다소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당장 어린 연령대 12세부터 59세까지의 전면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방역 당국이 60대 이상 고령층의 실제로 위중증화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 보도에 따르면은 화이자 측에서 우리나라에 팍스로비드를 좀 더 전향적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더 들어와서 재고가 쌓이게 된다고 하면은 방역 당국이 훨씬 전향적으로 더 낮은 연령층에도 보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1급에서 2급으로 바뀌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정식으로 조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고려해야 될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1급에서 2급으로 혹은 1급에서 앞으로 4급으로 떨어지는 것 자체는 이제 좋은 일인데 왜냐하면 의무적이었던 격리가 의무적이지 않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으로도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급 감염병으로 있을 때는 모든 진료와 병원비가 다 정부에서 부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1급에서 2급으로 되거나 혹은 1급에서 4급으로 되면 지금 우리의 국민건강보험 의료체계 안으로 이 코로나19도 편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코로나19로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을 때 일부나마 본인 부담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값이 한 60만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팍스로비드의 경우 그러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될까요? 당장 이제 걱정이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팍스로비드 같은 약값이 60만 원이나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2급이나 4급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당분간 약값을 받을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은 10,000원 내외로
뭔가 본인 부담금을 낼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소정이나마 본인 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검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도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할 때 진료비 형태로 돈을 내지 않습니까? 본인 부담금. 네. 근데 그런 본인 부담금이 약간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일단은 안내를 해드리고요. 어느 정도 규모로 본인 부담금을 할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정부가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정해가지고 다시 시민들에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달라지는 변화 중에 예. 하나고요. 또 달라지는 변화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신경 써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7일간 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회사에 7일 동안 나가지 않아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한 달 후에 코로나19가 2급으로 내려진 상태에서 한 달 후에 이제 의무격리도 해제를 할 예정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직장마다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걸리면 본인도 힘들고 또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격리 의무는 없지만은 7일간 병가를 내는 것들을 허용하는 직장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직장들은 대개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직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노동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여건에 있는 직장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지만은 병가를 못 준다. 그러니까 계속 나와서 일을 해라라고 예. 암묵적으로 강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어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된 다음에 5일에서 7일 정도의 병가를 당당하게 쓸 수 있는데 어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정부에서 지침이라든가 법적인 강제 같은 게 필요해 보입니다. 톤을 좀 조절할 필요가 네, 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인플루엔자 독감에 걸리면 4일간의 병가를 의무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코로나19 강제격리 해제는 풀었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에 대해서는 5일이나 7일 정도의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식의 조치를 해야 그런 일들로 불이익을 당하고 또 바이러스를 직장에서 전파하는 일이 없을 수가 이 있다는 부분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고 하는 점에서 중요해요. 우선 하나는 이겁니다. 팍스로비드가 이제 한 사람당 60만 원 정도 되는데 정부가 일단 전향적으로 팍스로비드는 거의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외국과는 달리 비용 부담 자체가 아주 적습니다. 정부에서 주로 부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급에서 2급이 되거든, 2급에서 4급이 되든 국민 개개인이 개개에 발생하는 비용 부담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방금 강 기자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거예요. 어떤 분은 감염이 되었는데도 무증상이거나 별로 경증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맡고 있는 일이나 등등으로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분들은 충분히 직장에 나가셔도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감염이 되신 분들 중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는데 어떤 분은 정말 힘든 거예요. 힘든데도 이제 4급화됐으니까 또는 2급화됐으니까 무조건 나와서 일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힘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일단 각 개별 기업의 자율성을 부과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힘들어서 병가를 쓰겠다고 하면은 관련 기업이나 어떤 데서는 지체 없이 실제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열어둘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죠. 이게 그것이 그 감염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감염자가 증상을 많이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 배출량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분들은 오히려 직장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감염을 퍼뜨릴 수 있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면서 직장 자체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역 당국이 이런 점에 있어서 미세 조정을 통한 예.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면서도 건강한 사회, 건강한 기업을 만드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미리미리 좀 준비할 필요는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격리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기업에게 자율로 맡길 것이 아니라 사업체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렇습니다. 힘든 네. 상황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은 그렇습니다. 열어줘야 한다라는 얘기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시청자 히든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일상 회복이 되고 감염병 등급이 내려가도 코로나19 독감처럼 매년 백신 접종해야 하나요? 라고 저희 몇 번 다루긴 했습니다. 이것은 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저는 지속적으로 매년 코로나 상황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 누구는 뭐 계속 뭐 소규모가 유행을 할 거다 그런 얘기했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계절성이 없기 때문에 계절을 따라서 유행이 생기거나 유행할 때마다 유행 폭이 커지는 양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365일 우리와 같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낮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어떤 특정 변이가 있어서 갑자기 소규모의 유행이 생긴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백신 접종보다는 먹는 치료제가 더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코로나가 통제가 되면서 먹는 치료제가 훨씬 광범위하게 보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상은 소규모 유행이 생긴다고 하는 거 동의하지 않는다. 두 예. 번째는 백신을 매년 접종하기보다는 먹는 치료제가 더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팍스로비드 드신 후기를 짱님께서 지금 알려주셨는데 백신을 안 맞은 92세 어머니가 열이 있었고 가래가 생겼는데 팍스로비드 처방받고 나서 드셨는데 많이 좋아지셨다고 이런 네. 후기도 남겨주셨네요. 알겠습니다.